뉴욕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좋은 신호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단계 현금 보조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발의 나비 넥타이로 상징되는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기립박수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 주민 4명 중 3명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6,821명, 사망자는 12,299명입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3만 8,457명, 사망자 5,48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만 4,416명, 사망자 1,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좋은 신호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뉴욕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가 이틀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규 입원자나 중환자실 이송자 수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두 좋은 신호들이라며 코로나19 확산 곡선이 평탄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매우 가까울 수도 있다면서도 확실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며칠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희망적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많은 곳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뉴욕의 휴교와 휴업령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염률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위반 시 벌금을 최대 $1,000로 기존 $500에서 2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건 자신의 목숨에 관한 일이 아니라며 개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예정보다 빠른 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단계 현금 보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회견에서 2단계 현금 보조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매우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민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1,200씩 현금을 보조하는 방안이 담긴 코로나19 부양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2차 현금 보조 가능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부양책에 관해 급여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수만 곳이 $400억 이상의 적용을 받았다며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300여 곳의 대출기관이 대출을 진행했고 다른 대출기관들과도 매우 빠르게 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지원용 자금이 다 떨어질 경우 의회에 즉각 추가 자금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추가 구제 대책에 $1조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이날 오후 하원 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현 수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말 동안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달 말 추가 부양책을 표결에 붙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발의 나비 넥타이로 상징되는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에 결국 목숨을 거뒀습니다. 윤여태 의원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이 어제 오후 코로나19 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향년 66세입니다.
유니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저지시티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플럼 저지시티 시장은 윤여태 의원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유니원은 위대한 동료이자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그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 할아버지였다며 저지시티의 모든 시민은 유니원을 추모한다고 애도했습니다. 1979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유니원은 1982년부터 가든스테이트 뉴스를 운영하고 저지시티 최초의 특별 개발직으로 창립해 20년 동안 회장과 보드 멤버로 활동해왔습니다. 유니원은 지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저지시티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7월 저지시티 하이츠 지역구 시의원에 당선돼 지금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내가 지난 것에 무엇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 더불어 한인 커뮤니티를 벗어난 선출직에 충만한 한인을 벗어난 다른 커뮤니티하고의 그 봉사도 중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역, 우리 한인 커뮤니티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 유니원은 저지시티 리버티 주립공원에 6.25 참전 기념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등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한인 이민 1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해온 윤여태 의원. 백발의 나비 넥타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한인 사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의 병원들은 장비와 인력 부족에 이어 자금 부족까지 겪고 있습니다. 체온계나 화장지 등의 기본적인 물품도 부족한 상태이다 일부 병원은 몇 주 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병원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언제 얼마큼 지원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미 보건복지부 검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병원들은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병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몇 주 안에 소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검사관이 46개 주에서 3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들은 체온계부터 화장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물품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장비 부족과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문제, 그리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가 병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서로 다른 지침을 내리고 있어 병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규모 병원들의 경우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일부 소규모 병원들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할 만큼 재정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는 병원 지원 예산 1,0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들은 언제 지원금이 도착할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기립박수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주민들은 창가나 베란다에 나와서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의 공연 비평가인 피터 막스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매일 저녁 7시마다 뉴욕의 맨하튼과 인근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기립박수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요원들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주민들이 창가나 베란다에 나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외치거나 어떤 사람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7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진이 교대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때를 맞춰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자는 움직임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Clap because we care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확산됐습니다. 한 응급실 간호사는 이 운동에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교대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경적까지 울리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의료진을 향해 박수를 보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정에는 보스턴 등 미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기립박수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 앞서 유럽에서 시작됐고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도 매일 7시에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체 3M과 매달 약 5,500만 개 분량의 마스크 공급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1억 6,650만 개의 N95와 KN95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마스크는 의료진들에게 공급됩니다. 6일 CNBC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M과 약 5,500만 개 분량의 마스크 공급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합의에 따르면 3M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에 1억 6,650만 개의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3M이 공급할 마스크는 의료용 N95와 KN95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등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3M은 3M이 생산한 마스크 수출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습니다. 앞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자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외국의 N95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라고 3M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3M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만든 마스크를 캐나다와 중남미 시장에 수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면서 마스크 공급은 중대한 인도주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M에 매우 실망했다며 그들이 우리나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쟁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M과의 계약에 합의하고 3M과 거래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3M 최고 경영자 마이크 로만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 주민 4명 중 3명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77%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2명 중 1명은 매달 유틸리티 요금을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대답했고 50세 이하 뉴욕 주민의 48%는 해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뉴욕 주민 87%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했고 특히 연봉 $50,000 이하의 뉴욕 주민 41%는 식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관해서는 뉴욕 주민의 95%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에 그쳤습니다. 돈 레비 시에나 칼리지 디렉터는 이번 설문조사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뉴요커의 일상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통계에서 70대의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26.5%가 70대로 조사됐습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64%에 달했습니다. 4월 5일 기준 뉴욕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총 사망자 4,758명 중 70%인 1,260명이 70대로 전체 사망자의 26.5%를 차지하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80대는 1,216명, 25.5%, 90대 이상은 541명, 11.4%를 기록했습니다. 70대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63.4%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뉴욕주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고령일수록 높아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19.1%인 909명이 사망했고 50대의 경우 499명, 10.5%, 40대 20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0에서 9세 어린이는 사망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10대 사망자는 3명, 20대 사망자는 25명, 30대는 9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0에서 30대 사망자는 2.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망자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사망자 중 남성은 2,904명, 61%, 여성은 1,845명, 39%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망 원인 합병증 가운데는 고혈압과 비만, 고지혈증과 관상동맥병, 신장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147명으로 치사율은 2.3%로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420명 늘어 총 6,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24시간 만에 사망자 수가 28명 늘어나 지난달 11일 사망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치사율 역시 2.3%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확진자 수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무증상 감염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지난 3일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진소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산타클라리타와 이스트 LA, 드루 메디컬 센터 등에도 추가 검진소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남가주 게스컴퍼니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요금 20%를 절감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남가주 게스컴퍼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차질이 발생한 주민이나 유틸리티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가스 요금의 20%를 절감해주는 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남가주 게스컴퍼니는 연 소득에 따라 $100 미만의 가스 요금을 1회 면제해주는 가스 보조 펀드와 심각한 건강 상태에 처한 고객들에게 최저가로 가스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5월 3일까지 지역 사무소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이민신청 수속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체류 비자의 만료기한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유학생 등의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3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이민국에 보냈지만 이민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5일 원격 화상 수업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줌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공립교사들에게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국은 줌 대신 원격 수업을 또 다른 화상회의 시스템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단기간에 전환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된 만큼 최대한 빨리 다른 포맷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종이봉투에 부과되는 5센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 그조나지 뉴욕시 의원은 5일 오는 2022년 말까지 종이봉투에 부과하는 5센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상정했다고 밝히고 재사용하는 장바구니는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조나지 시의원은 2010년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 결과 장바구니 등은 잘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 정부는 비영리 모임 Our Community Dinner Table과 협력해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매일 100인분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식사는 펠팍 국립도서관에서 오후 5시마다 제공됩니다. 음식들은 펠팍의 진고개 잔치집과 세자매 반찬 등 한인 업주들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필요한 주민들이 많을 경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에는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구름이 많다가 화창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